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4월 6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준 뺨 여러분들 즐겁고 편안한 주말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일도 있고 해서 정말 정신없는 주말을 보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실수가 생겼습니다. 지난주에 연휴 때와 마찬가지로 초이스닥의 김인중 대표님 모시고 녹화를 진행했는데요. 그때가 이제 목요일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토요일 날 제가 미국 주식 초등학교 영상을 공유해 드렸는데요. 지난주에는 제가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제가 그 영상을 공유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주말 동안 주말의 남자 김인중 대표님을 기다리셨던 분들이 계시면요. 제가 심심한 사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조금 늦게 영상이 나가지만 김인중 대표님의 인사이트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중 방송에 좀 볼거리가 풍성해졌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 주식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미주은행이라는 새로운 코너가 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 주식으로 은퇴해서 행복하기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요. 일단은 제가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썼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노력의 배신이라는 책이고요. 이 코너를 통해서 제가 평소에 갖고 있었던 인생관이라든지 인생에 대한 철학, 뭐 인생에 대한 전략이 되겠죠. 이런 부분을 함께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하루에 한 개 정도 올리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미주은행 올라올 때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파트너분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미주은이 2020년 개설된 이후에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쇼츠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편씩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쇼츠 영상에 대해서 여러분들 피드백도 좀 남겨주시고요. 새로운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함께 미준 채널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피드백, 여러분들의 소중한 마음을 댓글을 통해서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4월 6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월요일 방송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미국 증시 시황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S&P 500 맵을 볼 텐데요. 기간은 제가 일주일로 이미 바꿔놨고요. 한눈에 딱 봐도 많은 종목들이 플러스를 보였고요. 또 녹색이 선명한 종목들이 여러 개 발견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에너지 섹터만 지금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고요. 테슬라 정도가 지금 떨어졌고 대부분의 테크주도 굉장히 좋은 추세를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시장이 바닥을 찍고 반등을 시도하는가 이렇게 기대감이 올라가는 중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미국의 여러 가지 주요 지수들을 보시면요. 지난 한 주 동안은 모두 급등했습니다. 나스닥 100이 가장 좋았는데요. 거의 4% 가까이 급등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초소형주가 플러스 3.84%, S&P 500도 3.43%나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S&P 500을 이루는 11개의 섹터별 성적을 봐도요. 가장 아래쪽에 있는 에너지만 마이너스, 나머지 모두 플러스로 마감이 됐죠. 특히 우리가 예정하는 테크주가 4.67% 급등하면서 가장 좋았고요. 두 번째로 메타 그리고 구글이 들어가 있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4.35% 올라가면서 기술주 위주로 랠리가 펼쳐졌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시장의 폭입니다. 시장의 폭이 많이 좋아졌겠죠. 28.6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확신이 드는 그런 숫자는 아니죠. 하지만 한동안 시장의 폭이 굉장히 좁아졌었잖아요. 20 아래로 떨어졌던 시장 폭이 드디어 30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일 이평선보다 주가가 올라가 있는 종목의 퍼센티지는요. 지금 현재 48.31까지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추세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다음에는 변동성 지수 빅스인데요. 빅스도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21 이평선이 하향 돌파되면서 드디어 단기적인 추세가 꺾인 거잖아요. 지금 현재 빅스는 23.87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21 이평선은 26이니까요. 단기적으로 완전히 21 이평선이 뚫린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 고비는 21.78입니다. 거기에 이제 51 이평선이 있는데요. 51 이평선까지 만약에 하향 돌파한다면 어느 정도 우리가 바닥을 이미 찍고 회복 중이다. 이렇게 기대가 가능하겠죠. 다음에는 Fear and Greed 인덱스인데요. 아직은 Extreme Fear, 극적인 공포 단계에 머물러 있긴 합니다. 하지만 금요일 날 15를 찍었던 Fear and Greed가 드디어 19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타임라인으로 보시면요. 바닥을 형성하고 드디어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에는 AAII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4주간 31.9, 30.4, 32.1 그리고 지난주에 33.6%의 투자자들이 앞으로 6개월 동안 미국 증시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전망을 제시한 사람들은 4주 동안 46.4%, 52%, 49.8 그리고 지난주에 51.4인데요. 여기에서 조금만 더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았으면 거의 바닥을 확신할 수 있지 않았을까. 자, 그런데 아쉽게도 51, 52를 넘지는 못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이제 트럼프 관세 때문에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그때는 AAII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려 59.3%의 투자자가 부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공포감이 그만큼 미치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래도 50 이상의 부정적인 추세가 유지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이 가까워 왔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차트를 좀 볼 텐데요. 비슷합니다. 지금 긍정적인 부분부터 살펴보면 박스권이 뚫렸었는데 다시 박스권 위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S&P 500은 6,582에 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21 이평선, 200일 이평선, 50일 이평선보다는 아래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이제 상향 돌파해야 여기 20일하고 200일이 모여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상향 돌파를 해야 우리가 어느 정도 바닥을 찍었다는 것을 확신해 볼 수 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박스권을 하향 돌파했었는데요. 조금씩 박스권 하단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21,879에 가 있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 21 이평선, 200일 이평선, 50일 이평선을 뚫어야 그때서야 우리가 이게 바닥이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는 미중 포트폴리오의 성적입니다. 두 개의 포트폴리오를 모두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모멘텀 포트폴리오의 성적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은 루멘텀이고요. 무려 일주일간 20.05% 폭등했습니다. 두 번째로 샌디스크가 플러스 16.32%, 마벨이 플러스 9.65, 웨스턴 디지털 플러스 7.91, 셀레스티카 플러스 7.85, AAOI 플러스 6.66, 코히런트 플러스 6.11, TSMC 플러스 3.96, 엔비디아 플러스 3.59, 벌팁 플러스 3.52, G보노바 플러스 2.91, 팔란티어가 0.61% 소폭으로 플러스로 마감이 됐고요. 나머지는 모두 마이너스인데요. 델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0.82, 코노코필립스 마이너스 2.05, 옥시덴탈 마이너스 2.16, EOG 마이너스 3.29, 마지막으로 쉐니어 에너지가 3.51% 하락하면서 일주일을 마감했습니다. 다음에는 지난주에 런칭된 타픽 포트폴리오인데요. 타픽 포트폴리오도 성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물론 이제 앞에서 소개드렸던 모멘텀 종목이 가장 좋긴 했습니다. 루멘텀이 다시 첫 번째죠. 20.05% 올라갔고요. 샌디스크 플러스 16.32, 마벨 9.65% 올라갔고요. 셀레스티카 플러스 7.85. 여기까지는 이제 모멘텀 타픽이었죠. 자, 그리고 AMD를 보시면 6.74% 올라갔고요. 크레도가 플러스 5.19, 메타 플러스 4.92, 구글도 4.89% 급등했습니다.
다음으로 TSMC가 플러스 3.96, 엔비디아 플러스 3.59, MU, 마이크론이 플러스 3.03,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2.05, 브로드컴 플러스 1.66, 탈렘에너지 플러스 1.38, 마지막으로 델 혼자서 마이너스 0.82% 소폭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의 메인 기사로 넘어갑니다.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요, 아직까지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은요, 개별 종목의 뉴스보다는 전반적인 시장의 전망에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한 주의 첫 번째 방송도요, 향후에 미국 증시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런지 여기에 대해서 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4월이 시작되는 시점이잖아요. 역사적인 통계를 보면 4월 달은 강세 시즌입니다. 자, 그래서 2026년에도 4월 달의 강세가 유지될런지 굉장히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기사 하나를 읽어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의견도 함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월가의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4월이요, 주식시장에 있어서 가장 우호적인 달 중에 하나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실제로 수치가 그렇게 증명이 됩니다. 1928년 이후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면요, 과거 100년의 역사죠. S&P 500은 4월 달에 한 달 평균 1.3%의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런데 전체 월 평균 수익률은 0.7에 불과하거든요. 따라서 4월 달은 보통 다른 달보다 2배 가까이 좋은 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4월의 막대 그래프 여기 있죠. 자, 지금 1년에 12달의 달별 성적을 보고 계신데요. 9월 달은 마이너스가 굉장히 심한 달, 가장 좋지가 않고요. 가장 좋은 달은 7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달이 4월이다. 이걸 우리가 쉽게 그래프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4월은 역사적으로 월 전체 평균 1.3%를 기록하면서 7월에 이어서 두 번째로 양호한 달로 분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월 전반기, 그 얘기는 첫 번째 2주를 얘기하겠죠.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게 4월 달의 전반기잖아요. 그리고 전반기 역시도 7월, 11월과 함께 최고의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자, 여기 빨간색 그래프죠. 4월 달의 전반기는요, 후반기보다 오히려 좋습니다. 그리고 7월도 굉장히 강력하고요. 하지만 4월도 만만치 않게 전반기가 좋다. 처음 2주 동안 좋은 추세를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4월 달의 전반부가 강한 이유가 두 가지의 이론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납세자들이 국세청 IRS에 대규모의 세금을 납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연준이요, 경제 전반의 유동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세금을 잘 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는요, 투자자들이 4월 15일 세금 신고 마감 전에 IRA, 즉 개인 퇴직 계좌에 추가로 납입하는 경향이 있어서요,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기간이다. 이렇게 두 가지의 이론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다만 이 이론들은요, 실제 데이터로 완전히 뒷받침되지는 않는다. 이 얘기는 통계학자들이 흔히 이제 신뢰 수준이 95%를 넘어야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4월의 통계는 이 통계적으로는, 그러니까 학술적으로 쓰기에는 95% 신뢰 수준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따라서 단순히 4월이기 때문에 주식을 매수하는 거는요, 근거가 충분하지는 않다. 따라서 확률상으로 뭐 이렇게 95%가 넘어가면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숫자는 아니다. 그냥 4월 달은 보통 좋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4월은 이른바 11월에서 4월 강세 시즌의 마지막 달이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11월에서 4월이 미국 증시가 강세고요. 5월부터 10월까지는 약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일부 투자자들은 5월까지 기다리지 않고요, 4월 달에 매도에 나서기도 한다. 자, 따라서 4월 달에 미리 파는 사람이 많으면 강세가 이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거죠. 자, S&P 500은 1분기 1월부터 3월까지 4.6%나 하락했고요. 2022년 이후 최악의 1분기를 기록했습니다. AI 섹터의 교란, 그리고 이란 분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주요 원인이었다.
자, 그렇지 않아도 지금까지 미국 증시를 이끌었던 건 AI 혁명이잖아요. 근데 AI 쪽에 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센티먼트가 등장을 하면서 AI 수혜주 위주로 조금은 좋지 않은 추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란 전쟁이 터지면서 미국 증시가 하락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두 가지의 원인을 제시하는 거죠. S&P 500, 다우존스, 나스닥 모두 4월 첫 번째 주에는요. 연중 최대 주간 반등을 기록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지난주에 굉장히 좋았죠. 자, 그런데 아직은요. 세 가지의 핵심 리스크가 지속적인 반등을 가로막고 있다. 자, 따라서 역사적인 통계를 봤을 때도 4월 달은 굉장히 강력한 달이고요. 게다가 시작이 굉장히 좋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지난 일주일간의 성적을 살펴봤죠. 다만 세 가지의 리스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무작정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떠한 세 가지의 리스크가 있는지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의 재가속입니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죠. 인파워의 수석 전략가 말타 놀턴이 나오는데요. 현재 시장의 가장 커다란 우려는 단 하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란이죠. 자, 따라서 이란의 분쟁이 에너지 가격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된다. 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3월 달에 ISM 지불 가격 지수를 보시면요. 2022년 중반 이후 최고 수준으로 급등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기업들이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이거는 수치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거죠. 자, 다음에는 아메리 프라이스 수석 이코노미스트 러셀 프라이스가 나오는데요. 3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전월 대비 0.9%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 3.3%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우리가 이번 주에 확인이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3%, 전년 동월 대비 2.7% 오를 것이다. 자, 따라서 이번 주에 PCE도 발표가 되고요. CPI도 발표가 됩니다. 따라서 이 인플레이션 수치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이게 미국 증시에 앞으로 향방을 가늠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자, 다음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글로벌 리서치의 의견인데요.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개인 소비 지출, 이게 PCE죠. PCE 지표가 2분기에 약 4%로 정점을 찍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자, 따라서 PCE가 이렇게 4% 이상으로 올라가면 아무래도 시장에는요, 커다란 동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US뱅크의 선임 투자 전략 디렉터 럽 하워스가 나오는데요. 핵심적인 우려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너지발 인플레이션이 근원 인플레이션으로 전이될 경우 경제에 대한 우려가 깊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페드는 더 오랫동안 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여기에 근원 인플레이션으로 전이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인플레이션을 계산할 때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있고요. 그리고 근원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근원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요. 변동성이 극심한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하고 다시 계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자, 그런데 헤드라인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만약에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까지 같이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너무나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CME 페드 와치 툴 기준 연방기금 선물 시장은요. 페드가 즉 연준이 12월 회의에서도 금리를 동결할 확률을 72.7%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시장의 참여자들이요. 올해는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작년 말 시장이 2026년 말까지 최대 4차례의 금리 인하를 가격에 반영했던 것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변화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의 추세가 좋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요. 결국은 금리입니다. 금리가 원래 올해는 4번 정도 더 떨어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기대감이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없어진 거죠. 자, 따라서 2026년 1분기 주식시장이 떨어진 이유는요. 결국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파월 연준 의장 역시 지난주에요. 금리가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따라서 금리가 떨어질 확률도 있고 또 올라갈 확률도 있다. 굉장히 불확실하다. 이렇게 언급을 한 거죠.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기 위한 문턱도 인하하기 위한 문턱도 여전히 높다. 쉽사리 움직일 수 없다는 거죠. 경제 활동이 둔화되기 시작하면 연준은 더 오랜 기간 금리를 동결하는 방향으로 기울 것이다. 올해는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반면에 3월 달의 고용 지표는 긍정적이었다. 지난주 굉장히 좋은 뉴스 하나가 있었죠. 미국 경제는요, 3월에 17만 8천 개의 일자리를 추가하면서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실업률 역시 지난달에 4.4에서 4.3으로 소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따라서 아직까지 미국 경제가 흔들린다는 신호는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죠. 자, 다음으로 세 번째를 볼 텐데요. 이건 뭐냐면 기업의 어닝입니다. 자, 위에 그래프를 보시면요. 기업 어닝에 대한 전망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지금 주가가 떨어진 이유는요. 결국은 어닝 전망이 떨어졌기 때문이 아니죠. 밸류에이션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떨어진 이유는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어두워졌기 때문이고요. 반면에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인데 멀티플은 떨어진 반면 실적에 대한 전망치는 올라갔잖아요. 자, 나중에 미국 증시가 추가적으로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계속 올라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전망은요. 결국은 이 실적이 계속해서 뒷받침되는가 이게 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팩트셋 데이터에 따르면요. 2026년 S&P 500의 주당 순이익 컨센서스 이거는 이제 500대 기업이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EPS를 모두 합친 추정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수치는 3월 31일 기준 320.23달러인데요. 이거는 1년 전 대비 4.1%나 올라간 수치입니다. 저점은 299.81을 기록했던 2025년 6월이고요. 2025년 6월 이후에 지금 기업의 어닝의 전망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저는요, 이것 때문에 아직도 현금 비중이 13% 정도에 불과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렇게 EPS의 컨센서스가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매수 신호거든요. 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요.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인데 지금 S&P 500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하락세를 보인 이유는요. 주당 순이익이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주당 순이익의 컨센서스 추정치는 계속해서 올라갔는데 밸류에이션이 떨어진 거죠. 자, 따라서 컨센서스의 추정치가 꺾이지 않는 한 이렇게 계속해서 높은 수치를 유지할 수만 있다면요. 결국은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면서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기대가 가능합니다. 팩트셋의 선임, 이닝스 애널리스트 존 버터즈가 나오는데요. 이 전문가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이 1분기 실적에 대해서 평소보다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S&P 500의 구성 기업들 중 긍정적인 EPS 가이던스를 제시한 기업의 수가요. 부정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한 기업의 수를 상회하고 있다. 자, 물론 한 가지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러한 낙관론의 상당 부분이 정보기술, IT 섹터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따라서 그 얘기는요. 기술주의 강세가 흔들린다면 전체적인 실적의 그림도 취약해질 수 있다. 자, 따라서 지금 어닝에 대한 전망이 계속 올라가는 이유는 결국 AI 수혜주 덕분이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AI 수혜주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투자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US뱅크의 하월스는요. 기업들이 이번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란 분쟁이 시작된 지 단 한 달 만에 영향만을 반영할 수 있다. 자, 따라서 장기적인, 중기적인 전망은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나중에 기업의 어닝 전망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주의는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요. 계절성에만 기대지는 말라. 자, 4월은 역사적으로 좋은 달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2026년 4월은요. 전례 없는 복합적인 리스크 앞에 서 있다. 지속적인 랠리를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조건이 있죠. 인플레이션의 완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그리고 기업 실적의 견고함인데요. 자, 이 모두 이란 분쟁, 그리고 에너지 가격 상승이라는 변수 앞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식을 보유하거나 아니면 추가 매수를 고려하는 투자자라면요. 단순히 4월이니까 이제 올라가겠지 이런 계절적인 논리에 의존해서는 안 되고요. 근본적인 펀더멘탈 그리고 리스크 요인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기사가 마무리됩니다. 자, 이 기사 내용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이번 기사의 핵심 메시지는 굉장히 분명하죠. 미국 증시가 지금부터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랠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인플레이션이 다시 안정을 찾아야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자, 올해는 더 이상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이 떨어졌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닌데 연준에서 한 번, 두 번은 금리를 더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기대감이 살아나면 결국 밸류에이션이 올라가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기업의 실적, 그리고 실적 가이던스가 견고하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장이 불안해하는 이유는요. 이 세 가지가 모두 전쟁, 그리고 유가라는 변수에 동시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변수라는 것은요, 결정되지 않았다, 변동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따라서 변수는요,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중요한데 이 세 가지 모두 변수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앞으로 전쟁이 언제 끝날런지, 그리고 유가는 어떻게 될런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요. 누구도 알 수가 없죠. 그것 때문에 이 세 가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강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유가가 올라갈 수 있고 유가가 올라가면 물가가 다시 자극될 수 있죠. 물가가 다시 높아지면 연준은요,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시장이 받아왔던 밸류에이션 부담이 다시 커질 수 있다. 오히려 밸류에이션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게다가 기업들까지 만약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실적 발표에서요, 원가 부담에 대해서 얘기하고 수요 둔화, 그리고 불확실성 확대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증시는요, 랠리를 이어가기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우리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요, 단순히 4월은 강한 달이다, 이런 계절성은 아니겠죠. 앞에 기사의 의견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이란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얼마나 더 길어질지, 그리고 그 여파가 유가, 물가, 연준의 기대, 그리고 기업의 실적 가이던스로 얼마나 번질지를 체크하면서 대응해야 되는 국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요, 이제부터 시장은 먼저 전쟁 뉴스로 일단 움직일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전쟁이 갑자기 끝나거나 아니면 확전되면요, 그것 때문에 일단 위로 올라가든지 떨어지든지 급격하게 움직이겠죠. 자,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뉴스가 숫자로 어떻게 번지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자, 첫 번째는요, 뉴스 때문에 한번 움직이겠죠. 그리고 나서 이 뉴스가 펀더멘탈에 어떻게 반영되냐에 따라서 두 번째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따라서 지금 미국 증시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라면요, 막연한 낙관론이나 공포보다는요, 유가 흐름, 그리고 유가 때문에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물가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이것 때문에 실적 가이던스까지 영향을 받는지 이 순서로 차분하게 확인하면서 대응하시라, 이러한 조언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시장은 방향성을 본다. 이 사실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상황이 좋은가 나쁜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유가가 120달러다 130달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130이 나중에 150, 200으로 올라가는가 아니면 130이 110으로 떨어지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따라서 시장은요, 앞으로 상황이 더 좋아질 것인가 아니면 더 나빠질 것인가, 이게 바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다. 왜냐하면 시장이 거기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컨텐츠는 오늘의 미국 주식 영상입니다. 오늘 더빙 영상으로 준비된 인터뷰에는요, 야데니가 다시 나옵니다. 이분은 긍정론자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자,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드디어 미국 증시가 바닥을 찍었다. 자, 과연 야데니가 보기에는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논리를 가지고 미국 증시가 드디어 바닥을 찍었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이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6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새로운 한 주의 첫 번째 방송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방송이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작은아마 도움이 됐다면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좋아요, 그리고 좋은 댓글, 그리고 질문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게스트는 시장의 바닥이 이미 형성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에디 야르더니는 야르더니 리서치의 대표입니다. 지금 함께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 하신 핵심 발언이 그거였죠. 그 전망을 계속 유지하실 생각이신가요? 네, 저는 그 입장을 유지할 생각입니다. 대통령의 다양한 발언들에 따라 시장이 크게 흔들리면서 저도 상당히 영향을 받았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연말까지 S&P 500이 7,700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해 왔습니다. 저는 10에서 15% 정도의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봤는데 실제로 S&P 500은 9%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는 탈출구가 생겼습니다. 시장이 찾고 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상황이 끝이 없는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매우 우려했습니다. 뚜렷한 출구 전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우리가 승리했다고 선언하고 상황을 마무리하는 것이 명확한 출구였고 실제로 어젯밤 연설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화요일에 나온 모든 보도들도 그 점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월요일이 바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장기적인 충돌은 아니더라도 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어떻게 보시나요? 유가가 현재 수준에서 높은 상태를 유지하더라도 미국 경제는 충분히 견딜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미국은 원유와 가스를 수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에너지 산업에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다만 해외 일부 국가들에게는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원유는 페르시아만에서 시장으로 공급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루 2천만 배럴이 공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있었지만 이후 일부 파이프라인이 이를 보완할 수 있고 여전히 다른 지역에 공급 가능한 원유가 많다는 점이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2천만 배럴에서 1,000만 배럴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란과 오만이 해협 통과를 조율하고 일정을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통행료를 받겠다는 입장에서는 한 발 물러서는 모습입니다. 이란에는 국제적인 압박이 매우 클 것이고 향후 뒤주에서 3주 정도 추가적인 군사 압박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콧 기억하시겠지만 4월 9일 해방의 날 이후 며칠 뒤 제가 당신과 함께 있었을 때 오후 3시에 도널드 트럼프 이 조치를 연기하자 시장이 10% 급등했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는 사실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연기한 것입니다. 여전히 발전소 공격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최악의 상황을 미루는 것만으로도 시장에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지금 기술주 반등이 지속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물론입니다. 기술주는 절대적으로 싸진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다시 매력적인 가격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저는 12월 7일에 매그니피센트 7 비중을 줄일 시점이라고 봤는데 며칠 전에는 주가 수익 비율이 약 31에서 25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는 22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매그니피센트 10월 비중을 시장 평균 수준으로 되돌렸습니다. 기술주 전반도 상대적으로 저렴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작은 꿈 시작이 중요해. 희망의 미래를 함께 심어가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나 마음속에 설렘이 끼었나. 욕심은 버려 이번에도 다르진 않을 거야. 결과는 과정의 연속일 뿐 어두운 조정이 와도 두렵지 않아. 미주은 손을 잡고 나아가 보이지 않는 내일의 빛이 되어줄게. 행복한 투자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아름다운 내리막길 같이 걸어가. 행복한 투자 미주와 함께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